연하라면 남자로 보이기는커녕 동생같이 느껴지던 제가 요즘 10살 연하 동생한테 맛이가 있어요. 나는 돌싱, 이혼녀예요. 전 남편과는 제가 불임이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후로 일 좀 하다가 3년쯤 됐나? 독서실을 차려서 운영 중입니다. 독서실을 차리고 1년쯤 지났을까? 저는 9시 반쯤 되자 사람이 거의 없어서 화장실과 독서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일 구석에 있는 책상 위에 책만 있고 휴지와 쓰레기가 있길래 청소하는 김에 치워주자 하고 책상으로 다가갔고 쓰레기를 봉지에 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무심코 휴지 냄새를 맡았는데 진한 냄새가 순간 너무 놀라고 불쾌해서 얼른 봉투에 담은 후 숙소겸 카운터인 사무실로 돌아왔죠. 공부방에는 도난 방지로 CCTV가 있었고 저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확인을 했어요. 화면을 보니 제가 공부방을 오픈할 때부터 원년 멤버로 공부를 하던 학생인데 공부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자 뒷모습만 보였지만 분명 그랬던 듯하였고 신고를 해야 하나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젊은 남자가 공부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며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학생은 들킨지 몰랐는지 점점 횟수는 잦아졌고 결국 저는 학생을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시 10시가 다 되어가자 마감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항상 남아있었던 학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계단에서 학생이 걸어 내려왔고 저는 카운터에서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잠깐 나 좀 보고 가요. 학생은 흠칫 놀랐으나 제가 문을 열어주자 소심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고 조그만한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학생 내가 왜 불렀는지 알죠? 아니요. 진짜 몰라요? 저는 학생이 끝까지 모른 척하자 CCTV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학생 그 나이에 혈기왕성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여기도 엄연히 공공장소예요. 지킬 건 서로 지켜야죠. 공동생활 하는 곳인데. 제가 매번 학생 뒤치다꺼리를 해야겠어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신고할까 하다가 일단 먼저 말한 건데 나도 많이 참았으니까 부모님 연락처라도 주세요. 환불해 드릴 테니까 오늘까지만 나와줘요. 죄송해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봐주는 거예요. 부모님 연락처 주세요. 다른 사유로 여기서 학생이 더 이상 못 있는다고 말할 테니까. 학생, 어서요. 학생은 제가 소리치자 흠칫 놀라며 들썩였고 조금 지나자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학생은 고아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학생, 말 편하게 할게.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아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학생이 계속 눈물을 보이며 울자 조금 마음이 약해진 저는 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저기 사장님, 저 여기서 그냥 계속 다니면 안 돼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학생 주변에 여기보다 시설 좋은 곳도 많아. 거기서 다녀. 꼭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아? 아니요, 꼭 여기여야 돼요. 왜 꼭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 그게 뭔데 그래? 사장님이요. 제가 사장님 좋아해요.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고 얼떨떨하고 있는데 학생은 좋아한다고 말을 한 뒤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날은 그렇게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루가 지나갔어요. 다음 날이 되자 학생은 다시 공부방으로 찾아왔고 나는 끝나고 들리라는 말을 한 뒤 마감 시간이 되자 학생이 어물쩡거리며 카운터로 왔고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학생 어제는 그게 무슨 말이야? 혼자 사는 아줌마라고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이랑 나랑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알고 있어?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나보고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죠?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자 학생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청소도 하고 카운터도 보면서 대신 일할 테니까 여기서 계속 공부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사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무료로 일할게요. 그냥 사장님 옆에 있게만 해주세요. 됐어.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공부방 알아봐. 아니요. 저는 꼭 사장님 옆에 있을 거예요. 학생은 그렇게 말하며 카운터 밖으로 나갔고, 다음 날부터 일찍 와서 청소를 하더니 종종 카운터에도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겠냐 하면서 두었으나 2주가 지나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자. 저는 상황이 웃겨서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학생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사장님 옆에 있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얼굴도 멀쩡하고 키도 크면서 나 같은 아줌마한테 왜 그래? 밖에 나가면 어리고 이쁜 여자들 널렸어. 그러니깐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 난 돌싱에다 아줌마고 넌 앞날이 창창한 총각이야. 사장님이 어때서요? 다들 사장님보다 못해요. 아니 뭐라고. 호호호호 그 순간 웃음이 났다. 그럼 맘대로 해 월급은 못 줘. 대신 독서실 사용료는 일하는 동안 받지 않을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학생의 말에 민망하여 소리친 후 사무실에 연결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핸드폰을 보다가 깜박잠이 들었는데 학생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으나 조금 무섭기도 하여 실눈을 살짝 뜨고 바라보자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역시 기회 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였어. 나는 소리를 질러야 할지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생은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잠시 저를 보는 듯 하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닌가 보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 학생은 아무런 요구 없이 나 대신 일을 하였고 조금은 친해진 듯한 어느 날 계속 청소를 맡기게 미안했던 나는 마감 후 독서실을 청소하고 나가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자 학생이 청소하고 있나 하고 가는데 화장실 틈 사이로 인기척이 들리길래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학생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또 나는 그 장면을 깜짝 놀라며 입을 가린 채 바라보다 몸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잠시였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그런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마침 학생은 마무리를 하였는지 가방을 챙기고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학생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죠. 휴, 어쩌려고 이러니 정말 외롭긴 한가 보구나. 나도 참. 저는 그렇게 한동안 학생을 보면 얼굴이 빨개지며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학생은 여전히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저 대신 독서실 일을 해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고 나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혹시 오늘 바빠? 아니요. 왜요? 미안한데 나 오늘 자리 좀 비워도 될까? 친구랑 약속이 좀 생겨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학생은 웃으면서 다녀오라고 해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뒤 독서실로 돌아왔어요. 학생 많이 기다렸지? 미안 진짜로 다들 오랜만에 보는 거라. 늦게 와서 미안해.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 라면으로 대충 때웠어요. 그럼 밥이라도 좀 더 먹고 가 금방 해줄게.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은 뒤 학생에게 밥을 차려주자 학생은 머뭇거리더니 울먹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학생,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거야? 맛있기도 한데 이렇게 누가 저한테 밥을 차려준 적이 없어서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위기가 다운되자 냉장고로 가서 소주를 가져와 따라주었어요.
무료로 항상 일해주는데. 앞으로 밥이라도 나랑 같이 먹자. 밥은 차려줄게. 학생과 저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 비슷한 어린 생활을 견뎌온 동지를 만나자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조금은 경계심을 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테이블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학생을 학생 정신 차려야지. 여기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학생, 집에 가서 자야지. 일어나. 어서. 술을 잘 못 마시면 못 마신다고 말을 해야지. 하지만 학생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을 부축하며 방으로 가서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 나오자 학생은 완전 잠에 들었는지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들어 있었고 나는 학생과 조금 떨어진 곳에 이불을 하나 더 깔은 뒤 누워서 학생을 쳐다보았어요. 저 아이는 정말 내가 좋은 걸까? 아님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걸까? 한참을 생각하며 잠을 자려는데 몇 년 만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자 긴장한 나머지 잠이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생각나는 그날 학생 모습에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제 시선은 학생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정신 차리자 아직 어린 학생이야. 우액, 어머 학생. 갑자기 자다가 학생이 토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학생을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토가 묻은 옷가지를 받아들고 학생에게 씻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한 뒤 밖으로 나가 세탁기에 넣고 다시 방으로 가자. 학생은 다시 바닥에 뻗어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대충 닦아준 후 바라보는데 머리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학생을 불러 흔들었어요. 학생 진짜 자는 거야? 이대로 자는 거냐고. 어서 일어나 봐. 나랑 잠시 얘기 좀 하자. 그때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낮에 일하면서 밤에 공부를 하는데 저랑 만나면 밥값은 다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또 항상 챙겨주고 부탁하면 뭐든 다 해주려 하고 제 주위의 웬만한 남자들보다 훨씬 남자답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미있고 나는 이혼녀인데 10살 어린애랑 뭐 하는 건가 싶고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 연하와 미래는 사실 불투명하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동생으로 두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가네요. 이제는 제대로 남자로 보이고 설레이네요. 그 동생도 저를 많이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겠죠. 혹시 저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와 사귀는 분이나 연상과 사귀는 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